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글로벌 경쟁 유교 경영으로 뛰어넘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영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요컨대 무엇을 위해 경영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경영하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경영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경영의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사시, 대학에서나 뭐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시라는 말도 쓰죠. 사시라든지 사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사원이 뭐 한 대여섯 사람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은 새삼스럽게 그런 것을 뭐 게시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100명이라든지 200명 정도의 회사가 되면은 사원들의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창업자의 이 경영 이념 같은 것이 알기 쉽게 간결한 표현으로 집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념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경영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을 무심결에 잊기 쉬운데 이 경영의 이념이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대응하는데 실수가 적을 것이죠. 적어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을 확고하게 스스로 마음속에 지니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지금 참 혼돈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혼란이 참 많이 생깁니다. 개중에는 하찮은 일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이래 보면은 일을 그렇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 경영의 이념이라든지 그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여기 슬라이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 원칙은 가까운 데 있다. 여기 지금 그 맹자에 나오는 문구가 여기 실려 있는데요. 도, 제2, 이구, 제원, 사, 제1, 이구, 제난, 인인, 친기친, 장기장, 이천하평. 우리 발음을 여기 적어 봤습니다. 이 뜻은 도는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서 찾으며 일은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찾는다.
예? 여기 글자가 빠졌는데요. 사람마다 부모를 친히 하며 그 연장자를 존경하면은 천하가 편하다. 여기 지금 사람마다 그 부모를 친히 하며 여기 타이핑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한 뜻의 명언입니다. 이 말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은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교에선 대개 이 도를 사람으로서의 길, 어엿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덕이라든지 규범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자에 따르면은 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사람들은 먼 곳에 찾고 있다. 또 도의 실천은 참 쉬운 일인데 사람들은 짐짓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의미의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지금도 살아있는 오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맹자에 따르면은 그것은 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손 위의 사람들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점만 지키고 있으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되고 천하는 평화롭게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조금 전에 앞에 나오는 문구에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를 사랑하고 손이 사람을 공경하는, 이 맹자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지만은 본래 맹자에는 이 유명한, 아마 지금 60대라든지 뭐 한 50대 정도 되면은 다 배웠을 겁니다. 오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옛날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륜, 즉 5가지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5가지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부자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애, 그 다음에 군신 간의 의리,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분별, 나이가 많고 어린 사람들 사이의 차서, 예? 그 다음에 친구, 부모 사이의 신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부자는 애정으로서 묶여지고, 군신은 의리로서 묶어지고, 부부는 예로서 묶어진다. 또 장류, 어른과 어린애 사이에는 스스로 구분이 있어야 하고, 붕우, 친구 사이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도 성립되고 세상도
평화롭게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이 오륜의 가르침 가운데 맹자가 여기서 앞에서 나온 이 문구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부자 사이의 친애, 그 다음에 장유 사이의 순서, 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게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손윗 사람은 아래 사람을 돌보고 아래 사람은 손윗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꼰대 같은 이야기 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 이야기다, 낡아 빠졌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 제가 어느 경영자를 만났는데 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사원을 평가하고 뽑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참 재밌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자기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뜻밖의 그런 답이 나와가지고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부모를 소중하게 하는 인간은 일도 잘하고 사회인으로서 근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영의 이념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경영을 떠받치는 것은 덕이라는 겁니다. 덕의 한자가 이거죠, 그죠? 여기 대학이라는 것에 나오는 덕자, 본야, 제자, 말야, 외본, 내말, 정민, 시탈이라고 이렇게 읽힙니다. 이 뜻은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 끝이다. 끝. 근본을 가볍게 여기고 끝을 중시하면 백성을 다투게 만들어 탈취하는 것을 가르치는 격이다 하는 대학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덕이 기본이고 재물은 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거꾸로 돼 본말이 전도되게 돼. 본말이 전도되면은 국민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빼앗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다 는 주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덕은 인간적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관련해가 한 말이지만 확실히 이거는 경영에도 그런 일면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덕을 잊어버리고 재물의 추구에 치닫는 사람들이 여러 주위에 있죠. 이 착실한 경영자나 직장인이 어느 날 본업을 뒷전으로 이렇게 하고 재테크에 빠지는 경우가 주위에서 종종 보입니다. 여기서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결코 낡은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몸에 반드시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의젓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할 때 능력과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항시 갈고 닦는 그러한 노력이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이 능력만으로는 주위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필요한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름 아니라 인격이라든지 인품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개중에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컨대 지위나 능력을 뽐내면서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는 겸허한 마음, 사람을 감싸는 관용심, 늘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마음씨, 또 약속한 일을 꼭 지키는 두터운 신이, 이러한 것을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 다름 아닌 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덕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주위의 신뢰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덕은 이 사업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의 내용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도 일찍이 한 말이, 기업에는 덕이 필요하다. 그러고 저도 이 최근담 이야기 벌써 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고3이었던 74년 3학년 때 우리 국사 선생님께서 대학 입학 전에 책은담을 한번 읽어보라 해가지고 그때도 책은담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은담에 나오는 말 중에서도 이 덕은 사업의 기본이다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이 기본은 경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덕이 없는 경영자는 일시적으로는 번영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업을 발전하기 시키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의 이 조건이 필요한데, 경영 수완과 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운산,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능력으로서 경영의 수완인데, 이 경영 수완과 같은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사업의 발전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했다시피 운인데요.
이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고생만 하고 결실이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경영 수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고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상당한 수준까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수완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수완가라고 불리는 경영자는 대체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 뭐 공연이 뭐 수완가라고 하는 경영자일수록 뭐 의외로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은 상황이 좋으면 아주 뭐 건방진 그러한 태도를 취하거나, 예? 약자를 짓밟고 한치의 동정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또는 예사로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속을 어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순조로운 그러한 뭐 파도를 타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뭔가 흐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의 힘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반감을 억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주위에서 반감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그 반감이 분출하게 되고 또 하찮은 곳에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 수완가인 이 경영자가 의외로 맥없이 자멸해버리는 것은 이러한 사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덕의 소치, 그런 말 많이 쓰죠. 부덕의 소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업의 업적을 신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경영 수완을 연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영의 기초가 되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는 덕을 자기 몸에 쌓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덕이라고 운운하면 언뜻 보기에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자는 이 덕을 경영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